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테우스를 활용한 아트메가 128 MCU 주변 회로를 간단하게 설계를 하고 펌웨어까지 해보는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회로라고 하면 LED 출력 회로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스위치 입력 회로를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회로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테우스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자, 여기 스타트에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메뉴 파일 메뉴에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한 요 툴바에 New 프로젝트 버튼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에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 프로젝트 마법사가 이렇게 팝업창이 떴는데요. 자, 경로 지정해 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고 자, D 드라이브에 아트메가 128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미리 저는 생성을 해 두었고요. 거기에 01에 LED 스위치 서킷 이렇게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으로는 01에 LED 스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네임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자, 다음으로 선택된 템플릿으로 스케매틱을 생성하겠다. 그래서 템플릿은 디자인 템플릿으로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다음 단계는 PCB 레이아웃을 생성할 것이냐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프로테우스는 아시다시피 PCB 레이아웃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강좌에서는 PCB 레이아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으로 펌웨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회로 설계 이후에 펌웨어까지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그래서 Create 펌웨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아래에 이렇게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옵션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패밀리는 AVR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아트메가 128, 그리고 컴파일러는 WinAVR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AVR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러는 아트메가 128 좀 내려보세요. 아트메가 128 선택해 주시고 컴파일러는 잠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컴파일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WinAVR을 쓸 건데요. 컴파일러로 WinAVR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yes 인스톨 여부에 yes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리 사전에 다운로드 후 설치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WinAVR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요거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후에 셋업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오케이 누르고요. 컴파일러는 WinAVR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Next. 자, 그러면 서머리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마법사를 진행을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스케매틱 하겠다, 회로도 그리겠다, 펌웨어 하겠다 해서 이렇게 초이스가 된 거죠. 다만 PCB 레이아웃, PCB 아트웍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되는 거죠.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마법사 실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스케매틱 캡처를 할 수 있는 창과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두 개의 창이 디폴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가 버전업 되면서 이렇게 스케매틱과 소스 코드를 직접 짜서 바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 7점대 버전에서는 별도의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하고 컴파일한 헥사 코드를 스케매틱 캡처에 마이컴에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운로드는 물리적 다운로드는 아닙니다. 뭐 링크를 헥사 파일의 경로를 링크를 해주는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던 기억을 해봅니다. 자, 조금 편리해졌죠? 8점대로 넘어오면서. 자, 그러면 소스 코드는 스케매틱을 완료를 한 후에 LED를 제어하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코딩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캡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디폴트로 아테메가 1, 2판이 이렇게 뿌려져 있고, 리셋과 뭐 ADC 쪽에 전원 단자, 기준 전압이 이렇게 VCC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이렇게 삭제를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블럭을 선택을 하시고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블럭 델리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로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피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찾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크 디바이스는 바로 여기에 P자라고 써져 있는 그 버튼을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자, P를 눌러서 피크 디바이스 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부품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테메가 128은 디폴트로 찾아왔으니까, 자, LED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LED 입력하시고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좀 내리시면 다양한 LED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징 되어 있는 LED를 활용을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LED 바 그래프 레드 해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프리뷰로 이렇게 보이죠? LED 바 그래프 레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부품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LED 바 그래프다, 이렇게 스케매틱 모델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LED가 지금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이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1번 핀 쪽이 에노드고요. 20번 쪽이 캐소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에노드와 캐소드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쪽 10번 쪽이 에노드고 11번 쪽이 이렇게 캐소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 아래에 보시면 PCB 풋프린트가 이렇게 보여지죠. 요 그 LED 바 그래프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맞는 기판에 꽂으면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기판에 딱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항상 맞는 기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핀 피치를 항상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B 아트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멘전, 데이터 시트의 디멘전 정보를 보시고 그 활용을 해서 PCB 풋프린트를 만드셔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지금 여기에 그 핀과 핀 사이에 요 간격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핀 피치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핀 피치가 맞지 않으면 핀 피치를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PCB 아트웍을 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쓰레기 PCB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 피치는 핀과 핀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요 LED 바 그래프의 핀 피치가 0.1인치죠. 여러분 이 LED 바 그래프가 만능 기판에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사용하는 만능 기판에 요 간격이 있죠. 요 간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0.1인치예요. 0.1인치고요. 0.1인치는 미리로 고치면 환산하면 2.54 밀리미터고요. 이걸 밀 단위로 환산하면 이게 100밀이 됩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핀 피치가 0.1인치라는 얘기는 100밀이죠, 여러분. 100밀. 그렇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LED 바 그래프를 맞는 기판에다 꽂으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맞는 기판입니다, 여러분. 맞는 기판. 자, 꼭 알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디멘전 정보는 핀 피치다. 핀 피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쓰레기 PCB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LED 바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부품 리스트 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LED를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단품으로 되어 있는 이 LED도 하나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죠. 리스트 창에. 자, 그 다음에 저항 RES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자, 이렇게 기본 저항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고요. 리스트창에 RES 팩 8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레이 저항이죠. 이 어레이 저항 또한 우리가 부품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어레이 저항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마이컴 회로 설계할 때 어레이 저항 같은 것들은 잘 활용을 하면 그 공간도 우리가 공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좀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저항에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저항이 들어 있어요. 자, 한쪽 저항의 리드 단자는 한쪽 핀으로 이렇게 뽑아 놓은 거고요. 이렇게 저항이 8개가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쪽 리드 단자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해서 이렇게 핀 번호를 어사인하고 이렇게 한쪽 리드 단자를 빼는 거고요. 다른 쪽 리드 단자는 여기 1번하고 2번은 많이 떨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실제 어레이 저항에 보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동글뱅이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공통 단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 단자라고 합니다. 커먼의 약자죠. 그래서 이 공통 단자에 LED 저항 8개가 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묶어 놓고 이것을 패키징 해 놓은 것이 어레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어레이 저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3, 3, 1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레이 저항의 각각의 저항들의 용량 값을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데요. 요 3 첫 번째 자리 숫자 유효 숫자 첫 번째 유효 숫자 그대로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자리도 유효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승수예요. 곱하기 10의 1이니까 1승이죠.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의 단위 오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31 써져 있는 어레이 저항은 335ohm짜리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RS 팩 8까지 우리는 부품으로 추가를 시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될 것이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CAP까지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한번 찾아보세요. 버튼 BUTTON인데요. BUTT까지만 쓰면 여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럭 발성 회로를 만들 크리스탈을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컴 주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이 리스트 창에 피크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다 찾아다가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트메가 128을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선택을 하고 작업창으로 가지고 오면 클릭을 하면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마우스 커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배치하고 이제 회로를 하나하나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리셋 회로부터 한번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리셋 회로부터 한번 설계를 해 볼게요. 그래서 리셋 회로는 간단하게
저항하고 스위치 이용해서 설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항 가져오시고요.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자 마우스 커에 따라다니죠. 우리가 1강에서 설명드렸던 단축키 기억나세요? 얼키입니다. 얼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버튼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와이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죠? 리셋 단자가 20번에 있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여기 터미널스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터미널스 모드가 있어요. 터미널스 모드를 선택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활용할 파워, VCC 파워, 그 다음에 접지, 그라운드, 그 다음에 디폴트, 이런 모양의 디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실 텐데요. 자, 파워 해서 저항 끝단에 파워를 연결해 주시고, 그라운드는 스위치 끝단에 이렇게 저항을 접지를 클릭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셋 단자에 이렇게 리셋 회로를 간단하게 설계를 했는데요. 자, 요 터미널 파워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여기를 VCC로 이렇게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스위치는 자, 스위치는 Edit Properties 이렇게 자, 스위치 들어오셔서 자, 여기에 리셋이라고 이렇게 밸류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위치 회로를 간단하게 설계를 했는데요. 그 지금 아트메가 128에 자, 여러분 그 아트메가 128에 리셋 핀이 여기 20번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요 리셋 표시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리셋 표시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AVR처럼 리셋이라고 하는 요 단어 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이 레벨 리셋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이 레벨 리셋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에 있는 것은 로우 레벨 리셋이란 뜻이에요. 레벨 리셋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 신호가 들어가면 리셋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하이 레벨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로 레벨 리셋은 로우 신호가 들어가면 리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로 레벨 리셋인 경우에는 이 로 레벨 리셋인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이 신호가 들어가서 정상 동작을 하도록 해야 돼요. 정상 동작. 그리고 마련되어 있는 스위치를 온하면 어떻게 스위치를 누르면 리셋이 되어야 돼요. 초기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회로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물론 요 이제 저항값은 조금 이따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10kΩ으로. 자, 스위치를 보세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에서는 자, 요 리셋 단자 RST에 어떤 신호가 들어갑니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하이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가. 그래서 정상 동작을 하죠. 예, 로 레벨 리셋이니까 로 신호가 들어가야지 리셋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스위치를 이번에는 이제 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위치를 온을 하면 리셋 신호에는 스위치가 눌려지면 이렇게 그라운드 볼테이지가 그대로 리셋 단자로 들어가죠. 로우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MCU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셋 회로는 간단하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럭 발생 회로를 설계를 하도록 할게요. 클럭 발생 회로는 23번과 24번에 엑스탈 1, 2가 있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이 필요하고요. 크리스탈 하나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주시고요. 터미널스에 그라운드를 가져다가 배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이 부품을 배치를 했는데 용량 값을 변경하는 방법은 부품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컴포넌트 에디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값은 10kg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값은 20 피코페럿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피코페럿. 자, 20에서 한 22 피코페럿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죠. 크리스탈은 16MHz로 프리퀀시를 선택을 하고요. 파트 밸류가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여기 16MHz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클럭 발생 회로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LED 회로를 설계를 좀 한번 해 볼 텐데요. 자, 이 LED 회로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포트 A의 LED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포트 A에 LED를 8개를 이렇게 달 건데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LED를 이렇게 달고 LED 보호 저항도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LED 0번부터 자, 이렇게 해서 포트 A의 7번에 해서 LED 7번까지 8개 LED를 이렇게 달 텐데요. 이렇게 달게요. 그래서 LED 7번까지 이렇게 달게요.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 가면서 다 그리기란 좀 회로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요 이제 포트 A에서 포트 A를 이제 우리가 출력으로 사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출력으로 사용을 할 텐데 포트 A의 0번에서 예를 들어서 5V를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V 그라운드 0V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제 전이차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렇죠? 5V를 출력을 해주면 이때는 이제 LED가 ON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포트 A의 7번에 연결된 LED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0V를 한번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0V, 0V 해서 같은 전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제 흐르지 않죠. 그래서 LED 7번은 이제 오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제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8개 LED를 설계를 한번 해 볼 텐데요. 자, 컴포넌트로 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처음 프로테우스를 활용을 하실 때 그 부품이 왜 안 보이죠? 이런 질문을 가끔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가 선택되어 있나요? 메뉴가. 자, 터미널스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터미널에 관련된 부품들만, 기호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보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보드로 다시 모드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오지요. 자, 그래서 먼저 LED를 한번 LED 바 그래프를 한번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ED 바 그래프를 이쪽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LED LED 바 그래프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것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왼쪽으로. 자, 이렇게 LED 바 그래프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와이어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라우팅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이어링이 됐죠. 그 다음에 터미널스에서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LED가 이제 여기 8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각각을 이제 포트 A에 0번, 그 다음에 포트 A에 2번, 이렇게 포트 A에 뭐 이렇게 세 번째 것은 이렇게 일일이 이걸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기적 속성을 가지도록만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터미널스에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 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8개를 배치를 하고요. 배치를 하고 와이어링을 이렇게 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블럭 카피를 할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럭 카피 하면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위치를 시킬게요. 여러분. 그리고 ESC 눌러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그럼 포트 A의 0번이 이 첫 번째 LED랑 연결되도록 정기적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오월캐드에서는 뭐 넷네임이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넷네임으로 이렇게 그 와이어에 그 넷네임을 지어주면 같은 넷네임끼리는 서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라는 게 있고 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프 페이지 커넥터 페이지가 다른 경우에는 오프 페이지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테우스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LBL이라고 있어요. 와이어 라벨 모드입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와이어 위에서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위치를 시키시고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LED 네임을 지어주면 돼요. LED 0번, Justify의 센트에 이렇게 체크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 와이어 라벨의 라벨링 작업이 끝난 거죠. 그 다음 것은 LED 1번 그리고 센트에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D 2번 센트에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다시 하도록 할게요. LED 2번 센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LED 3번 센트에 엔터 그 다음에 4번 센트에 엔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LED 7번까지 이렇게 라벨링 작업을 끝내고요. 자,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네트의 속성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자, 클릭하시고 자, 여기는 LED 0번 포트 A의 0번과 연결시킬 거니까 그 다음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LED 0번부터 LED 7번까지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LED 0번 센트레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이렇게 LED 1 센트레 엔터 그 다음에 LED 2번이죠 여러분 센트레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클릭을 하실 때 이게 예쁘게 정렬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요 같은 라인에 같은 위치를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위치에 클릭을 하면 이게 방향이 좀 틀어져요 정렬이. 그래서 자 같은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네요 몇 번인지. LED 3번이죠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LED 4번 이렇게 해주시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작업은 라벨링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회로도상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기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LED 7번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포트 A의 0번, 51번은 바로 이 LED와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트 A의 1번은 여기 LED 1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로들을 그리면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전원 회로, 전원 표시 회로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원 표시 회로는 자, 전원이 인가됐을 때 LED에 불이 들어오게만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저항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LED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로테이트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터미널스로 가셔서 파워, 그리고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자, 직렬로 LED와 저항을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터미널 더블 클릭해서 파워 VCC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LED 더블 클릭해서 이것은 자, 밸류를 파워 LED로 하겠습니다. 파워 LED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LED 출력 회로를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치 입력 회로를 설계를 하도록 할게요. 스위치 입력 회로를. 스위치 입력 회로는 포트 C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포트 C에 0번부터 3번까지 4개를 이용을 해서 스위치 4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이것을 4개만 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서 이거 자, 디폴트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터미널스에서 디폴트 가져오시고요. 로테이트 해서 자,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와이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위치 회로를 일단 설계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럭 카피 해서 자, 여기에 위치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버튼 컴포넌트 모드로 이동 그 다음에 버튼 해서 스위치를 자, 4개를 하나 둘 자, 여러분 이 스위치 배치를 제가 한 칸 위로 그리드 한 칸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 부품을 클릭을 해서 일반적으로 부품을 옮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눌려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스위치 종류의 부품을 다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부품 위에서 드래그 오브젝트가 있어요. 팝업 메뉴에서 드래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스위치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폴트 자, 얘를 자, 부품을 지울 때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주시고 오른쪽 부품 위에 마우스를 올려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워지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터미널스에서 디폴트를 이렇게 한 칸씩 그리드 한 칸씩 띄워서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항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로테이트 시켜서 저항을 배치를 하는데요. 이 저항 값은 10k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kΩ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저항의 요 히든을 이용을 해서 자, 여러분 파트 레퍼런스와 여러분들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 R3가 파트 레퍼런스입니다. 참조값이고요. 파트의 참조값이고요. 요 10K라고 표시된 것이 바로 값이에요. 밸류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든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히든 체크하고 오케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얘를 블럭으로 싸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블럭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캐패시터를 자 마찬가지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이 캐패시터의 용량 값은 0.1 마이크로 페럿으로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파트 레퍼런스와 용량 값을 캐패시턴스를 히든으로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으로 싸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럭 카피 자 해서 4개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가장 오른쪽 것만 더블 클릭해서 히든을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스에 파워와 파워 가져오고요. 그라운드 가져와서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연결하고요. 이렇게 스위치 입력 회로를 여러분들은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저항과 캐패시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 이 공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블럭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로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라운드는 여기에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 VCC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포트스의 0번부터 포트스의 3번까지를 여기 스위치 입력 회로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와이어 라벨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는 자, 뭘로 할까요, 여러분? 스위치 0번 이렇게 할게요. 센트레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1번 센트레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스위치 2번 센트레 오케이 해주시고요. 여기는 스위치 3번 센트레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자, 스위치 0번이죠. 연결될 곳이 스위치 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 1번 센트레 자, 이제 뭐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자, 스위치 3번 센트레 오케이 해서 정기적 속성을 갖는 이제 와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볼까요? 자, 리셋 회로 간단하게 20번 핀의 리셋 회로 그 다음에 클럭 발생 회로 그렇죠? 클럭 발생 회로 만들어졌고요. XR1, XR2에 그 다음에 LED 출력 회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포트 C의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스위치 회로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 LED 8개 포트 A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온오프 하는 일정 간격으로 온오프 하는 그 코딩을 펌웨어를 간단하게 하고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먼저 자, 코드 창에 자, 추가로 while문 무한루프에서 while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사용할 LED는 지금 포트 A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트 A를 출력으로 쓸 건지 입력으로 쓸 건지를 설정해 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DD
all register요. 포트 A에 대해서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방향을 설정해 주자. 그래서 0xff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자, 주석을 달아 드릴게요. 포트 A를 출력으로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0xff 대신 0x00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자, 이것은 입력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 A를 출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DDR 레지스터에 0xFF 11111111을 넣어주면 포트 A의 0번부터 포트 A의 7번까지 8개의 핀을 출력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이제 IO 포트 제어 강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샘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포트 말씀드렸듯이, 자, LED를 모두 켜기 위해서 포트 A 출력 레지스터를 통해서 0xFF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LED 0번부터 7번까지 모두 LED를 ON을 하는 거죠. 자, 포트 A의 0번에서 7번까지 5V를 다 출력을 하면 LED가 이제 ON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여기 회로에서 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한번 포트 A의 7번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LE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5V를 이렇게 출력하면 LED가 ON이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그렇죠? 근데 0V를 출력해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프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LED를 켜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밀리세컨드 500ms의 딜레이를 좀 주고요. 이와 같이 딜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딜레이 함수를 추가를 시킬게요. 샵 include, 자, util에 delay.header 파일을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줄을 블럭 지정을 해서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LED를 모두 이제 오프를 한번 해볼 텐데, 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0V를 출력해 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LED를 모두 켜고 0.5초 쉬고 다시 LED를 모두 끄고 0.5초 쉬고 다시 무한루비니까 여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LED를 켜고 0.5초 쉬고 LED 끄고 0.5초 쉬고 그리고 다시 LED 켜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메뉴 빌드에 빌드 프로젝트가 있죠. 단축키가 여러분 컨트롤 F7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7을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F7. 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시고요. 다시 스케매틱 캡처로 이동을 합니다. 스케매틱 캡처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0.5초 간격으로 LED가 온오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한 가지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메뉴 선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버튼을 꼭 정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메뉴 시스템에 Set Animation Options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오셔서 자, Show Wire Voltage by Color와 Show Wire Current with Arrow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전류의 흐름을 화살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플레이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요. 시스템의 Set Animation Option에서
볼테이지를 컬러로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화살표는 지금 표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뭐 정상적으로 체크는 잘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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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니메이션 설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전류의 흐름 방향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0.5초 간격으로 LED가 온오프 되고 있는 펌웨어를 수행을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까 회로를 설계했던 전원 LED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원 표시 LED가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지금 현재 보시면 리셋 단자에는 하이 볼테이지가 들어가서 지금 정상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이 5V고요. 파란색이 0V입니다. 디지털 논리값으로는 빨간색이 디지털 논리값 1, 파란색이 디지털 논리값 0입니다. 자, 리셋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리셋을 딱 누르면 지금 동작을 멈췄죠? LED 깜빡거리는 것이 동작을 멈췄고요. 리셋 단자에 청색, 파란색 로우 신호가 들어가서 리셋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떼보면 마우스 스위치 버튼을 누른 것을 떼보면 다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MCU 출력 회로와 스위치 입력 회로를 설계를 간단하게 해보고 LED를 테스트해보는 펌웨어까지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